자, 봅시다. 기초미적분학의 제1장이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인데요. 얘는 뭐를 목적으로 둔 거냐 하면은 내가 이걸 목적으로 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함수를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기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함수를 잘 이해하려면 함수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실수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실수 체계예요. 실수라는 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놈의 특징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실수라는 놈을 조금 그 대학 과정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을 갖다 첨부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이제 심도 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럼 두 번째 1.2는 뭐예요? 거기에 실수는 실수 그 자체로만 정의되어지는 거 가지고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만 가지고 뭔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다 갖다 뭘 해요, 내가? 그 실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뭐 계산을 하든지 뭐 함수 관계를 주든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뭘 줘요? 연산을 주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연산을 주는 게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칙 연산 같은 것을 주어서 계산을 해보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것이 이제 식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연산을 주면은 뭐 곱하기도 주고 더하기도 주고 빼기도 주고 그다음에 나눗셈도 주고, 그러면 따라 가지고 다양한 뭐 유리식도 되고 무리식도 되고 뭐 이런 식 같은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 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들도 있을 수 있고 부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들도 있을 수 있고, 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은 등식이 될 거고 부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은 부등식이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칙 연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식의 기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식의 기초라고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됐으면은, 그럼 세 번째, 그 식 중에서 특별하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2x 더하기 1은 0 이런 식이 있잖아요. 등호로 되어져 있는데 미지수를 품고 있죠. 그래서 등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같다죠.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다. 맞죠? 근데 여기에 x는 뭔지 지금 내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변수라 그러는 거예요. 베리어블이라고 그러는 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불편하잖아요. 이 네모 안에는 어떤 수든지 올 수 있는데 그걸 네모라고 쓰면 불편하니까 이걸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변수 x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같게 만들어주는 그 x 값을 뭐라 해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3에서는 식의 기초 중에 뭐예요? 미지수를 품고 있는 뭐예요?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이상이면 뭐가 돼요? 고차 방정식. 거기다 또 뭐 루트까지 뒤집어 씌우면은 무리 방정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이제 됐고, 식의 중에서 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이 있고 부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 중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방정식, 부등호로 되어져 있는 식 중에 미지수로 들어가 있는 식은 무슨 식? 부등식 중에 조건 부등식 또는 절대 부등식,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번째는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루는 내용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도 여기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1장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나름 이유가 있게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로 보면은 아마 8페이지가 될 텐데, 8페이지 보시면은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은 1.1에 실수 체계라고 봅시다. 이 실수 체계를 영어로는 이제 그 리얼 넘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냥.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묶음, 체계 이런 뜻이고요. 영어에서 이 리얼
리얼 넘버라고 하는 것이 실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관한 내용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수체계라고 그러는데요. 수체계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넘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여기가 실수라고 그러면은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맞죠? 유리수는 뭐로 또 구성되어져 있어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성되어져 있죠. 맞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분수 같은 경우. 분수도 다 유리수가 아니죠. 정수분의 정수꼴이 분수 유리수예요. 정수는 사실은 세 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양의 정수하고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이 양의 정수를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연수라고 그래요. 내추럴 넘버라고. 그래서 처음에 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양의 정수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양의 정수에서 어디로요? 정수로 넘어와요. 0, 음의 정수 이게 발견하게 되면서 0이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수로 쓰게 된 거는 올해일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10세기 전후로 서양에서 이 0의 개념을 쓰지는 않았어요. 수로. 그래서 동양에서 넘어간 거예요. 특히나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애들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에서 뭐로 넘어가요? 유리수로 넘어가요. 정수를 우리가 Z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I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연수의 집합은 N이라고 표현해요. 되셨나요? 왜 자연수를 N이라고 하냐면 영어 표현에 내추럴 넘버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N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는 얘기가 많아요. 이 Z가 이제 그 영어의 알파벳에서 끝자가 Z죠, 마지막. 그래서 거기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I라고 쓰는 것은 영어 표현에서 정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인티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I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Z라고 많이 써요. 대학 과정에서 넘어가 버리면 보통 I라고도 많이 쓰고. 근데 나는 이제 주로 Z라고 많이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는 뭐라고 쓰냐 하면은 Q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무리수는 Q의 여집합이라고 보통 쓰고, 그 교재에 다 있어요. 실수는 대문자 R이라고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여기 Q라는 그 표현인데요. 이쪽으로 잠깐 보세요. 유리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유리수의 집합을 이제 우리가 보통 Q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의 영어 표현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왜 이거 영어 표현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레셔널 넘버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 사전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레셔널 넘버, 레셔널 하면 이성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이 이거예요. 이 원. 레이셔예요. 레이셔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B예요. B. 이게 꼭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수 B를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M 대 N이라고 하는 이 정수 B를 뜻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리스인들이 수는 정수가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수는 정수비로 다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벽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게 이제 밝혀지죠. 그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 것이, 정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데 정수로 표현이 안 돼요. 비로.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유리수의 영어 표현은 레셔널 넘버지만 Q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레이쇼에라는 글자에서 온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얘 뭐라 써야 돼요? 유리수를. R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R이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B는 레이쇼지만 M 대 N이지만 이게 B의 값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가 기준이에요. 이게 B의 값이 돼버리면은 B의 값 하면 이게 사실은 B의 값이 우리가 몫이라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이게 뭐가 돼요? N분의 M 이렇게 돼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1대 2 하면은 이 B의 값이 2분의 1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럼 2대 1 하면 어떻게 돼? 이 B의 값이 1분의 2 해가지고 얘 2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해가 됐나? 이 뒤에가 기준이에요. 그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B의 값을 계산할 때는. 근데 이 B의 값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션트라 그런다고요.
즉 몫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쿼션트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첫 글자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Q라고. 그래서 Q에 여기에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라는 수 중에 유리수를 뺀 것을 무리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에서 차집합 Q 이렇게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Q의 여집합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체계를 배울 때는 이 실수까지를 보통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나와요? 요거 이제 두 개 합혀가지고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해가지고 실수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뭐가 나와요? 복소수가 나오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선이죠. 이거를 이제 수직선이라고 해요. 수직선은 여기 0이고요. 이렇게 되는 이 수를 무슨 수라 그래요? 0보다 큰 수를 양수라 그래요. 0보다 작은 수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돼요. 음수라 그래요. 기준이 되는 수예요. 0은 그럼 뭐예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그냥 기준이 되는 수일 뿐이에요. 0보다 큰 수를 양수라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실수는 이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하고 하나씩 다 대응이 돼요. 하나씩 다 대응이 된다 그래서 실수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유리수는 이 수직선을 다 채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다 채우지는 못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1이라고 그러면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 발견한 루트 2죠. 그래서 얘를 컴퍼스로 이렇게 싹 그리면 여기가 뭐가 나와요?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고. 수직선 상이 쫙 다 메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워져 있지 않고 무리수만큼의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리수하고 유리수의 개수를 비교를 하면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유리수는 내가 일렬로 세워가지고 카운팅할 수 있어요. 즉 번호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무리수는 번호 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카운팅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기는 하는데 카운팅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죠. 그러니까 무리수의 개수가 난 중학교 때 이제 이거 무리수하고 유리수 배울 때 선생님이 그 무리수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무리수는 별로 없거든. 그때 처음 배웠으니까. 근데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걸 카운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그래서 근데 수직선을 꽉 채우지는 못해요. 근데 두 유리수 사이는 반드시 유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P도 유리수고 Q도 유리수란 말이에요. 근데 대수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2분의 P 더하기 Q는 P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Q보다는 작아요. 근데 얘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두 유리수 사이는 반드시 유리수가 있어요. 그 두 무리수 사이에도 반드시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은 무한개의 유리수가 이 안에 있다고요. 두 유리수 사이에.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조밀성이라고 그래요. 조밀하게 꽉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유리수를 가지고 이제 실수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 정도만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잠깐 한번 보실래요? x제곱이 2라고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맞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수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방정식의 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x는 뭐 n 이렇게 돼버리면 요때 요 방정식을 만족시켜 해를 만족시켜 n 대신에 1, 2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방정식을 만족시켜준 해가 1, 2, 3, 4 이렇게 주게 자연수가 나오게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다 갖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뭐예요? 음의 정수로 쭉 가니까 정수로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다 갖다 숫자
m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뭐가 돼요? 이 정수니까 뭐가 돼요? 정수분의 정수꼴 돼가지고 유리수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수체계인데 이런 방정식 중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맞죠? 근데 실수상에는 이런 수는 없어요. 왜? 실수는 제곱하면은 실수는 음수거나 0이거나 양수죠. 근데 실수를 제곱하면은 0일 때는 0이고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실수를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이를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내가 찾아요. 그러면 이 얘를 풀었듯이 풀면은 얘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요 수를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쓰는 거예요? i라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복소수가 나오게 돼버려요. 새로운 수체계가 나오게 돼버린다. 더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복소수까지 넘어가지 않고 실수에서의 수체계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 교재 자료에 보시면은 수체계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얘기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거기다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고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옆에 문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순환소수는 페이지가 이게 7, 8, 9 페이지 같은데 예제 1.1 순환소수는 유리수다라는 건데 순환소수 소수가 1, x는 0.136 136 이렇게 되죠.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썼던 이렇게 쓰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뭐로요? x를 뭐로? 분수 형태로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쓸 수 있으면은 정수분의 정수꼴로 쓸 수 있으면 걔는 뭐예요? 유리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중학교 때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맞죠? 순환마디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순환마디죠? 그럼 얘를 어디로 당겨줘야 돼? 1로 당겨야 되죠. 당기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 1000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1000을 곱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 0.136, 136을 빼요. 맞죠? 그러면 왼쪽에는 뭐가 나와요? 99x가 나오죠? 오른쪽에는 뭐예요? 이 뒷부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똑같은 게 계속 무한히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남는 거는 뭐가 나와요? 136이 남죠. 맞죠? 이거는 136.136, 136 이렇게 되니까 136 더하기 0.136, 136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도 0.136, 136 되니까 그 소수 있는 부분이 쭉 나가서 없어져서 136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나는 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999에 136 이렇게 돼. 얘는 뭐야? 999라는 정수와 136이라는 정수의 비의 값으로 표현되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가 돼버려요? 유리수 이렇게. 순환소수는 다 유리수죠. 이런 식으로 다 보일 수 있어요. 순환마디가 얼마나 길든 간에. 이해가 되셨나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1.2 보세요. n제곱이 짝수면은 n도 짝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n은 뭐 자연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범위를 넓히고 우리가 수체계 속에서 짝수 홀수를 얘기할 수 있는 맨 마지막 가장 큰 넓은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정수까지예요. 정수를 벗어나가지고는 우리가 짝수 홀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짝수 홀수를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정수.
정수 집합 이내에서만 우리가 짝수 홀수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짝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2로 나눠 떨어지면 짝수고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P이면 Q라는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조건문이죠. 이거 조건 명제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아시죠? 그럼 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요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짝대기가 하나 있을 땐 그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근데 짝대기가 두 개가 돼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참인 조건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약속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조건문하고 동치 관계에 있는 것이 뭐냐? 네? 뭐예요? not Q이면 not P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가 이게 부정이에요. 결론을 부정하고 앞에다 가정에다 밀어넣고 가정을 부정해가지고 결론에다 부정. 요거를 무슨 명제라 그래요? 대우 명제라 그래요. 요 관계를. 그래서 잠깐 보세요. 이런 것까지는 뭐 안 해도 짚어가지고 써놨는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이에요. 이게 조건문이에요. 근데 이 문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잖아요. 이 명제가. 참이면은 여기다 갖다 뭘 쓴다고요?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더 붙인다고요. 약속된 기호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간에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가정이고 결론이잖아요. 가정하고 결론을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바꿔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관계를 역이라고 그래요.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다 그래서 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관계는 가정을 부정해서 가정에다 넣고 결론을 부정해서 결론에다 넣었죠. 이거를 우리 말로 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이 관계가 있겠죠. 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역 관계가 있죠. 맞죠?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면 역 관계예요. 가정을 부정해서 그냥 그대로 가정에다 놓고 결론을 부정해서 결론에다 그대로 놓으면 이거는 이 관계라 그런다고. 근데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우 관계라 그런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하셨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문에서 이 P이면 Q라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그러고 이 결론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그러면은 얘가 참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때를 참으로 판단을 해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때를 우리가 참이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요거는 됐죠? 요건 지워도 되죠? 네. 자, 이쪽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봐요. 졸리지? 따따해가지고 여기가 P라는 집합이고, 아이고. 여기가 Q라는 집합이고 여기가 P라는 집합이란 말이에요. 진리 집합이. 맞죠?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P이면 Q라는 것이 참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결론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 그래요? 가정이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진리 집합이 P잖아요. 이 진리 집합의 원소를 내가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은 결론의 진리 집합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죠.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들어가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가정이 결론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론이 가정을 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론이 참인 진리 집합은 여기 Q잖아요. Q에서 내가 원소를 뽑았어요.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뽑으면은 P에 들어가죠. Q에서 뽑은 놈이 P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뽑아버리면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P에 안 들어가죠. Q가 P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P 안에 들어가는 놈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서 뽑아내야 돼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조건이라 그래요? 결론이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거기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집합만 딱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나와요. P가 Q이기 위해서는 충분하죠. P에서만 뽑으면 무조건 Q에 들어가니까. 근데 Q에서 뽑아가지고 P에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P에 들어가는 놈만 내가 필요해서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말뜻이 그렇다고요. 그런 말뜻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게 P의 진리집합 P와 Q의 진리 이렇게 될 때 얘기잖아요. 그럼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 관계를 한번 보세요.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요 바깥이죠. 맞죠? 파란색으로.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not Q예요. 맞죠? 이것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잖아요. not P의 진리집합이 뭐예요? P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 정의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해요? 되셨나요? 즉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진리값을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같이 가져간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난 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어떻게? 대우 명제를 통해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귀류법이라고 그래요. 귀류법이라고 그런다고. 말 뜻이. 대우 명제가 참인 것을 통해서 원래 명제가 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귀류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임을 보이는 방법을 규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그냥 설명되는 거예요. 요거로. 근데 이 증명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편입, 대학의 편입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연고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거기는 증명이 나와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연고대 준비하는 게.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쉽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뻔하니까. 되셨나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짝수가 아니면 뭐겠어요? 홀수겠죠. 그러니까 가정을 내가 뭐 하는 거? n이 무슨 수라고요? 홀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얘를 이제 가정한 거예요. 홀수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홀수는 뭐가 되겠어요? n이 2k 더하기 뭐 1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때 k는 정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n제곱이 짝수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곱해요.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니까 식의 전개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요. 전개니 인수분해니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2로 묶으면은 2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정수 제곱하면 정수예요. 맞죠? 정수에다 2 곱해도 정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k 정수죠. 정수에다 2 곱해도 정수죠. 정수끼리 더해도 정수예요. 그러니까 얘 어디예요? 요 수는 정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1은 뭐예요? 홀수죠. 이렇게 나타나는 2로 나눴다니까 나머지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는 무슨 수가 돼버려요? 홀수가 돼버려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내가 뭐라고 n을 뭐라고 했더니까
짝수여야 되는데 내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라고 나 주장을 했단 말이야. 주장했더니까 뭐가 돼요? 결론을 부정했더니까 가정에 뭐가 n제곱이 짝수라는 가정에 뭐가 돼요? 모순이 돼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우명제예요. 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을 보이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가 n이 짝수라는 것을 부정했더니까 뭐가 돼요? 홀수죠. 그랬더니까 n제곱을 했더니까 n제곱은 가정에서는 뭐예요? 짝수였잖아요. 근데 계속 실제로 해봤더니까 뭐 홀수가 나와버려요. 가정의 모순이 됐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왜 이런 일이 나와버려요? 내가 n을 뭐라고 해서 짝수여야 되는데 억지로 홀수라고 주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홀수라고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n은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모순이어서 n은 짝수예요. 정수를 제곱했더니까 짝수가 되면은 제곱하기 전에 정수도 짝수라고요. 되셨나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까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그 수도 뭔 수일까요? 제곱하기 전 수도 홀수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3 한번 보실래요, 예제?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유리수. 합이 뭐래요? 얘도 유리수라는 걸 보이래요. 자, 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는. 유리수를 내가 P를 유리수라고 하자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유리수는 반드시 뭐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1분의 N1이라고 표현되어질 거고 Q라는 유리수는 M2분의 N2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겠죠. 물론 이때 M1, M2, N1, N2는 다 무슨 수여야 돼? 정수여야 되는데 요 두 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0으로 나누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두 유리수를 P 더하기 Q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M1분의 N1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게 이런 걸 이제 첨자라 그러거든요. 첨자가 익숙하지 않으면 A분의 P, C분의 D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나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요? 통분해야 되죠. 밑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분모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M1 곱하기 M2분의 N1의 M2 더하기 N2의 M1 이렇게 되죠. 여기 보세요. 정수끼리 곱하면 무슨 수예요? 정수죠. 맞죠? 정수끼리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해도 역시 얘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꼴이죠. M1하고 M2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두 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 유리수를 더했더니까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났죠. 따라서 P 더하기 Q도 뭐가 돼요? 유리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안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정의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했더니까 얼마 나가요?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2분의 1, 3분의 1을 숫자 대신에 뭐로? 문자로 그냥 쓴 것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자를 쓰는 것에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거부감을 없애셔야 돼요. 수학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문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숫자도 뭐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문자로, 특별한 문자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냥. 되셨나요? 자, 1.4 하나 더 볼까요? 몇 개 조금 더 봅시다. 1.4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예제 1.4에 루트 2가 무슨 수라고요? 무리수임을 보이라는 거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나오지 않나요? 정석이나 이런 데 나도 했던 것 같은데. 무리수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의 실수 안에. 그럼 내가 무리수라는 걸 지금 보이기는 힘들으니까 내가 만약에 얘가 유리수라면 모순을 보이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 하면, 가정하면, 응? 그럼 모순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니까 당연히 뭐분의 뭐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유리수는 다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2는 m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m은 0이 아니고 m하고 n이 다 정수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얘는 분수로 나타내니까 이게 무슨 수예요? 2분의 1이나 4분의 2나 6분의 3이나 다 똑같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대표해가지고 뭐로 써요? 2분의 1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그래요? 분모와 분자의 약수가 1 하나밖에 없는 것,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나 나오는 것, 기하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기하분수라고 합시다. 맞죠? 약분하면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mn이 1이라고 우리가 보통 써요. 이 기하분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호를 이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지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단 m과 이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하자고요? 기하분수라고 가정을 해도 되죠. 자, 그러면은 루트 2가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곱해요. 루트를 벗겨버려요. 그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제곱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분수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얘는 이렇게 돼버리죠. 양변에다가 m제곱을 곱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n제곱이 무슨 수란 얘기예요? 정수잖아요. 정수 제곱하면 정수죠. 거기다 2 곱했더니까 무슨 수예요?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그럼 무슨 수예요? 짝수란 얘기죠. 즉 n제곱이 요 식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n제곱은 무슨 수예요? 짝수예요. n제곱이 짝수면 무슨 수도? n도 무슨 수라고요? 짝수예요. 방금 전에 보였잖아요. 맞나요? 요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n이 짝수니까 얘는 2 곱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k가 정수가 있어서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식을 버리면 안 돼요. 요 식을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요. 요 집어넣으면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4k 제곱은 2m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2로 나눠요. 그럼 뭐가 나와요? m 제곱이 2k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아닌가요? 맞을걸요? 그러면 m 제곱이 짝수죠. 이거는 짝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까 했던 것처럼 m도 무슨 수예요? 짝수가 돼버려요. 그럼 결론은 m과 n이 다 짝수니까 기하분수라는 사실에 위배되죠. 맞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루트 2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인데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정 어떤 가정? 이게 기하분수라는 것에 가정에 모순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수가 돼 버려요? 무리수가 돼 버려요. 비로 나타낼 수 없게 돼 버려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 갖다가 위반이 걸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예제 1.5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 곱하기 0은 어떻게 돼요? 0이죠. 뭐 있어요? 맞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0분의 0이죠. 맞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나눗셈 할 때 이런 거부터 할 텐데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왜? 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왜 0으로 나누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어떤 수가 이렇게 x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식은 양변에다 원래 이 뜻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맞죠? 요 모양은 요 모양이잖아요. 맞죠? 얘를 이렇게 쓴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원위치로 환원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위 왼쪽에는 무조건 0이죠.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0 하면은 상황이 얘기가 x가 모든 수가 다 되죠. 다. 실수 모든 수를 다 집어넣어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해요. 맞죠? 방정식의 해 관점에서 보면은 맞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x 하나를 특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여기 1도 되고 2도 되고 0도 되고 3도 되고 다 되잖아요. 맞죠? 이 등호를 항상 만족시켜 준다고요.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시켜 주는 x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쉽게 얘기하면 몇 개 있다고요? 무수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은 이런 뜻이에요. 한자에 어떤 하나를 특정하지 못한다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자가 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쫙 있으면 고직 하나 탁 꼽아가지고 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하나를 정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에서 그냥 not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우리는 이게 특정하게 어떤 하나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가 아니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더 정확하게는 부정이지만 보통은 이제 그 기초과정에서는 뭐라고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17분의 0은 뭐예요? 0이에요, 얘는. 그럼 이거를 받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17분의 x가 이거 17분의 0이 어떤 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x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x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니까 얘를 바꿔 얘기하면 0 곱하기 0은 17 곱하기 x여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등호가 같으려면 17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으로 정리해야지 등호가 같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막 보시지 말라고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뭐예요? 0분의 3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요 3번하고 특히 여기 2번하고 3번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 내용은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어떤 x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x를 찾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맞죠? 보세요. 여기에다가 왼쪽에는 3이죠. 0이 아닌 숫자예요. 근데 오른쪽은 0 곱하기 x죠.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봐야 항상 무슨 수예요? 0이죠. 왼쪽에는 0밖에 안 나와요.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안 같아져. 이런 수 x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요? 해가 없다라고 그래요.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 해를 찾을 수가 없죠.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can이에요. can. 영어. 능하다라는 게 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can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갖다가 뭘 붙여야 돼요? not이라는 뭐. not ca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annot이죠. cannot.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뭘? 해를 근본적으로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해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두 경우를 2번하고 3번 경우를 두 경우를 다 엄밀하게 나누면은 이쪽에는 부정이고 이쪽에는 불능인데 그냥 두 개를 뭉뚱그려 가지고 초등학교 과정이나 뭐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조금 나눠요. 그때는 이제 이거를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는 이쪽에는 부정이고 이쪽에는 불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선형대수나 이런 것들 할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0의 5제곱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예요? 0을 몇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5번. 0 5번 곱해봐야 뭐예요? 0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7의 0제곱은 이건 1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이나 또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0의 0제곱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x의 x제곱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 나와요. 나중에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실수 0이 아닌
실수가 있다면 그 수의 0제곱은 1로 정의하는 건 타당한데 근데 그러면 0의 0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1로 정의한다고 이런 거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에서 나중에 이것도 요 부분 얘기할 때 또 자세하게 엄밀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실래요? 예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뭐예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예요?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뭐예요?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뭐냐고. 1이지. 맞죠? 그러니까 답이 1이에요, 걔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작은 양의 유리수. 유리수 중에 양수이면서 가장 작은 거 있어요? 자, 아까 이게 예제 1.6인데 2번이잖아요. 가장 작은 양의 유리수는 뭔가? 자, 수직선을 이렇게 놓고 봐요. 맞죠? 이 주직선에서 실수가 다 빼곡하게 차니까 여기다 유리수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이 수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0보다 크죠? 양의 유리수가 있으니까. 그 수를 내가 P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0도 유리수죠. P도 0도 유리수잖아. 정수분해 정수니까. 얘도 유리수죠. 그럼 두 유리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얘보다 더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양수이면서 유리수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는 그 순간 뭐가 돼버려요? 그 사이에 유리수가 또 있기 때문에. 유리수하고 유리수 사이엔 반드시 유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더 해가지고 2로 나누면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순이 돼버린다고. 가장 작은 양의 유리수는 없다고요. 그럼 똑같은 원리에 의해 가지고 뭐가? 가장 작은 양의 무리수가 있을까요? 없죠. 이해가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하면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해 나가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데 더 근원적인 문제는 왜 그렇게 정의했을까에 대한 소박한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유리수를 왜 정수분의 정수꼴로 정의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그런 것들도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조금 더 수학이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푸는데 또 문제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기본적인 사실 가지고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수학 실력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지는 내용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